배추 수확에서 가공까지 26살의 당찬 여성 농부 손모아 씨. 학창 시절 공부를 곧잘 했던 그녀. 하지만 대학 졸업 후 그녀는 농사일을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이제 농업도 기업이다, 농사도 이제 경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동생은 생산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생산물로 판매나 가공을 통해서 이제 꾸준하게 가업을 이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크셨던 것 같아요. 온 가족이 모여 가업을 키우자 다짐한 것도 잠시. 아버지의 암 발병으로 그녀는 24살 나이에 가업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시간들이었고 저희가 아직 이렇게 후계자 교육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안 계시니까 더 잘해야겠다. 젊은 패기 하나로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가공부터 홍보, 판매까지 도맡은 그녀. 분명히 아버지도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잘 발전시켜서 앞으로 저희 후손들한테도 잘 물려주고 싶어요. 그게 꿈이죠. 아버지의 유산을 일구는 젊은 농부 손모아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26살 여성 농업인 손모아라고 합니다.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직접 배추를 재배해서 그것을 절여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도 주문이 있어서 배추를 절이다가 왔는데요. 지금 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농사일을 짓고 있다는 점에 굉장히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제 제가 농사를 시작한 지 4년이 되는데요.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전남 영암은 할아버지부터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3남매가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기도 합니다. 본래 농사를 천직으로 생각하셨던 아버지께서는 유달리 자식들의 교육에는 관심이 많으셨어요. 그 덕분에 저는 4살 때부터 엄마 옆에서 회초리를 맞아가면서 공부를 시작해야 했었고요. 공부 욕심이 많으신 터라서 저도 그 뒤를 따라서 열심히 공부를 했고 그 결과 전남외고에 진학해서 대학에서는 인도통상을 전공을 했어요. 제가 대학에 진학할 당시에는 저희 집 가정 환경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표현은 안 하셨지만 굉장히 부담감을 느끼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운 좋게 대학에 진학할 당시 대학에서 주는 1년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우선 대학에 진학해서 공부를 해서 내가 꾸준히 장학금을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1학년을 다니면서 5월에 정말 기분 좋은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어요. 한국장학재단에서 4년 장학생 선발을 했는데 그중에 제가 선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게 4년 동안 대학교 등록금을 내지 않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게 공부를 시작을 하고 대학에서 전공을 하면서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공부를 하면서 따로 시험 준비를 하고 1급 자격증을 따게 되었죠. 근데 공부라는 게 하다 보니까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 가서 나 또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아빠, 나 사회복지 공부를 더 하고 싶어요. 석사도 하고 싶고 박사도 하고 싶고 공부를 더 해서 더 좋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네가
대학원 등록금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내가 미래를 보고 너에게 대학원 등록금 투자를 해주겠다. 근데 그 조건으로 너가 동생과 함께 농사를 지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쁘지 않은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도와서 농사일을 했고 어차피 나 혼자 대학원 등록금을 벌어서 대학원을 가기는 힘드니까 내가 농사를 동생하고 같이 지어서 공부도 같이 하면 이게 일석이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렇게 2012년부터 동생과 함께 본격적으로 농사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 농사일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는 겁없이 뛰어들기도 했지만 이제는 옆에서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희의 생업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죠. 아빠, 우리는 이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배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조목조목 이거는 왜 해야 되는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건 왜 필요한 작업인지 말을 해주면서 후계자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항상 일을 하다가 보면 저희한테 일만 던져주시고 너네들이 알아서 시까지 쫓아와라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일을 하는데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빠한테 또 배추 잘못 따놨다고 혼나고 있고 배추 잘못 담아놨다고 혼나고 있고 막 그렇게 화를 내시니까 아우 나 못하겠다고. 아빠는 40년 동안 이걸 해온 사람이고 우리는 이제 1년차 본격적으로 시작한 1년차 신입인데 1년차 신입이 어떻게 40년 동안 한 베테랑을 따라갈 수 있겠냐고. 그건 너무 큰 요구사항이라고. 우리가 아빠가 바라는 걸 다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대학교 호투로 보내놨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한참을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치고받고 많이 싸웠어요. 근데 1년 동안 그렇게 싸우면서 일을 했는데 2013년 2월 6일 아빠가 갑자기 방광암 선고를 받으셨어요. 암 진단을 받을 당시에 이미 너무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월 16일에 수술대에 오르셨죠. 아빠가 수술하실 때에도 저희는 이제 다음 작기 농산물인 고추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수술장에는 가지 못하고 엄마만 같이 가셨어요. 근데 수술 들어간다고 하고 2시간 만에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아빠가 수술을 못하고 그냥 수술실에서 나오셨다고. 그 말을 듣는데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건강하시고 저희 아빠가 되게 등치도 되게 좋으시거든요. 근데 그러신 분이 갑자기 암을 선고받고 수술을 하러 들어갔는데 수술도 못하고 그대로 덮고 나올 정도면 많이 안 좋은 상황이구나 이렇게 그냥 짐작으로만 알고 있었죠. 이미 전이가 상당히 진행이 되어가지고 엉치뼈 양쪽에 전이가 되기 시작했고 임파선 전이도 시작됐고 얼굴 뼈에도 전이가 시작이 된 거예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아빠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을 하는데 아빠 없이 이제 1년차 배운 애들이 얼마나 하겠어요. 할 때마다 실수하고 할 때마다 시행착오를 겪고 한 번은 고추 재배를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고추에 약을 잘못한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순식간에 고추들이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해 고추 농사가 망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광주 조선대학교 병원에 계셨는데 일만 끝나고 저녁이 되면 동생하고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한 시간이라도 아빠 얼굴 더 보려고. 아빠한테 가서 아빠 오늘은 뭐 했고 오늘은 고추를 땄는데 요만큼밖에 못 땄어요. 근데 고추 작황이 좋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그럴 때는 이렇게 해주라고. 퇴비를 더해주거나 거름을 더해주거나 하면 그래도 고추가 괜찮아질 거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죠. 그렇게 병원 생활을 하시면서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있어서 그렇다고.
내가 가서 같이 너네들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병원에 앉아서 돈만 축 내고 있으니까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우리 잘 해나가고 있다고. 아빠는 그런 걱정 하나도 하지 말고 건강해지실 생각만 하라고. 좋은 것만 보고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건강하게 우리 자식들하고 더 잘 살아야겠다. 그 생각만 하고 건강해지실 생각만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루하루 병원 생활에 힘들어하시는 아빠를 보면서 아빠한테 뭔가 힘을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젊으실 적에 보증을 잘못 쓰셔가지고 땅을 다 잃으셨었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너희들이 일을 하면서 그 땅을 하나하나 찾았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자주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마침 그 땅이 이제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분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사야겠어요. 그 땅을 사서 아빠한테 드리고 싶다고. 그랬더니 그래 알았다. 그러면은 너네들이 이제 돈만 준비해오면 너네들한테 팔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조금이지만 저희 수중에 돈이 있었고 한국농어통공사에서 젊은 세대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토지 구입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자부담 일부분하고 그 지원금하고 합쳐서 그 땅을 구입을 할 수 있었죠. 아빠가 정말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투병하시면서 힘들어하는 모습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때만큼은 정말 너네 너무 고생했다고, 너무 고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중에 짐 정리를 하다 보니까 우연히 지도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 지도가 어떤 지도였냐면 아버지가 잃어버리신 땅이 이제 표시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픈 와중에도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이렇게 표시를 해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떡해. 그래서 동생하고 이야기를 했죠. 아빠는 이제 돌아가셨지만 우리가 아빠 소원이셨으니까 그 땅을 하나하나 찾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했더니 동생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꾸준히 아버지가 잃어버린 땅을 찾기 위해서 저희는 계속 노력하고 내년에도 그 땅을 구입할 이제 준비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항상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1차 생산, 즉 농산물을 생산하는 거는 누구나 그리고 잘 할 수 있다. 근데 농민들이 그것을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근데 너네들이 기왕 일을 하려고 시작을 했으니까 1차 생산을 하면서 2차 가공까지 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일을 하면은 정말 좋겠다. 그러면 앞으로 농업이 더 비전 있는 사업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2013년 3월 저희가 가공 공장을 짓게 됐어요. 공장을 지으면서도 정말 힘들었던 게 아버지는 당시 병원에 계셨고 저랑 엄마랑 동생이랑 셋이서 이 공장을 건축하는 일을 맡았거든요. 근데 업체라 의견 조율이나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공장을 지으면서 업체가 2번이나 변경이 됐어요. 시공사가. 그렇게 3월에 시작한 공사인데 12월이 돼도 공사가 안 끝난 거예요. 댕그러니 지금 보이는 모습 같이 철골 구조로만 12월까지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2014년 1월 5일 날 아버지가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마치고 아버지 유골함을 품에 안고 공장 부지를 도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동생하고 정말 다짐한 게 우리가 기필코 이 공장을 지어내자.
정말 아빠는 못 보고 가셨지만 보란 듯이 잘 지어서 아빠가 어디서든 보고 계실 거라고, 보고 기뻐하실 수 있게 이 공장을 보란 듯이 잘 지어내자고,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 바로 또 공사 일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달 동안 또 공사 과정을 거쳐서 2월 27일에 공장을 완전히 준공을 했고 27일에 저희 공장 등기가 나왔어요.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만 1년이 되는데요. 동생과 저랑 항상 다짐하는 게, 아버지가 저희한테 농사일을 잘 물려주셨잖아요. 근데 이걸 정말 잘 가꾸고 잘 지키고 잘 예쁘게 만들어서 저희 다음 후손에게도 물려주자라고 항상 다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지켜봐 주시고요. 아버지께 그리고 많은 사람들께 부끄럽지 않은 농업인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는 손모아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모아 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손모아 씨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아버지 얘기 그리고 자기가 농사지었던 얘기 쭉 하는 모습 아마 아버지가 분명히 지켜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 강연 내내 한번 올라오고 싶었는데 흐름을 끊을까 봐요. 좀 인물 좀 바꾸시고. 예, 그래요. 자, 이제 농사 일 시작한 지 3년 됐잖아요. 네, 이제 2015년엔 4년 차 돼요. 그렇군요. 네. 작년이 제일 힘들었어요? 네, 14년이? 작년이 아버지가 안 계신 초태라서 네. 제일 힘든 점도 있었지만 많은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어요. 고추값도 그렇고 쌀값도 그렇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산지에서는 1, 2천 원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제 큰 규모로 농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1, 2천 원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올해는 농산물 가격이 조금 좋아서 농민들도 살기 좋은 시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모든 농민들의 바람이 네. 똑같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이 강연백도시 자리에 손모아 씨 가족도 함께 나오셨어요. 네. 어머니하고 남동생 네, 오셨죠? 2명이요. 네. 아니, 제가 봐도 손모아 씨가 참 대견한데 어머님 좀 든든하시겠어요? 어떠세요? 네, 항상 그 딸이지만 친구처럼 너무 든든한 딸입니다. 네. 또 안쓰러운 면도 좀 있으시죠? 그렇죠. 저희가 네. 이제 아주 시골이다 보니까 그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좀 불편해요. 네. 또래 애들 보면 이제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많이 올리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딸도 저럴 때 저런 거 하고 싶을 텐데 하는 그런 미안함이 항상 많죠. 네. 그 남동생 같이 농사 짓는다고 들었는데 어때요? 뭐 이렇게 업무 분장이 따로 있어요? 예, 저는 주로 농산물을 생산하는 그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누나는 그 농산물을 가공하고 판매하는 일을 맡아서 하고 있고, 네. 저희 막내 남동생인데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집에 기계들이나 장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다룰 줄도 알고 정비도 할 줄 알아요. 같은 남매가 모여서 하니까 네. 힘들지만 재밌게 일하고 있어요. 손모아 씨가 20대 중반이거든요. 손모아 씨 또 이 개인적인 꿈이 있다면 어떤 목표가 있는지. 예전에는 저희 동네가 한 40가구, 50가구 정도 살았는데 지금은 20가구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동네가 점점 이렇게 쓸쓸해지는 네. 그런 기분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농장과 체험 관광을 접목시켜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체험하고 마을을 둘러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조금씩 준비를 해가는 중입니다. 네. 올 한 해 우리 손모아 씨의 꿈이 한층 더 이루어지는 그런 걸음걸음이 발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연 해주신 손모아 씨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세 분의 얘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위기다, 뭐 불황이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이 현실이 사실 그리 밝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 잡기도 힘든 이런 팍팍한 현실. 하지만 오늘 보신 대로 수많은 인내와 그리고 땀이 함께한다면 반드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 함께 보셨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출발선에 계신 모든 분들 힘내십시오. 그 시간 동안 잘하나요? 남매끼리 그렇게 뭉쳐서 농업을 경영하는 게 정말 멋있어 보였고 창업을 생각하는 학생 입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